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가 나만은 너를 잊을 수가 없나봐. 전하는 메시지나 그 가사 내용들이 다 너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마지막에는 막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직도 힘이 있으신데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또 당신이 진짜 힘 있을 때 그만두셔야 한다는 그 말씀에 더 또 울컥하더라고요. 영영 못 잊을 거야.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가왕 나훈아 씨가 지난 12일 서울 공연을 끝으로 59년 음악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은요, 나훈아 씨가 걸어온 파란만장한 음악 인생, 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숨은 이야기들을 전문가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정아 기자. 네. 저희가 어제 사실 짧게 다루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은퇴 공연, 이 공연 내용도 눈길을 끌었지만 이 혼란한 전곡을 향해서 거침없는 쓴소리를 내뱉어서 이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엄 전국과 관련해서 계엄 직후에 열렸던 공연에서도 비슷한 발언이 있었는데 네. 현장에 계셨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이 개업 나흘 만에 열린 이 대구 콘서트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서울 콘서트가 엊그제 있었어요. 예. 이 지난 주말에 열릴 때는 아무래도 서울 취재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저 같은 예. 경우는 대구를 이제 취재를 간 경우였는데 이때 아무래도 계엄령이 나온 이후 예. 한 4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까라는 사실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기자로서. 예. 이 나훈아 씨가 이 콘서트를 할 때 공이라는 이 히트곡이 있어요. 이 무대를 할 때 항상 이 부채를 들고 네. 관객과 소통하는 이 무대를 만들거든요. 예. 이때 이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나온 건데요. 대구 콘서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요 며칠 전 밤을 꼬박 새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 공연을 일단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예. 일단 계엄령이 나오면 집회가 금지되고 그럼 내가 콘서트를 못 하게 되는 거 그럴 수 있죠. 아니냐라는 예.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벽에 계엄 해제가 되는 걸 보고 술 한잔 하고 잤다라고 좀 유머러스하게 사실 현장에선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이후에 경상도 특유의 이 사투리로 국회의사당이 어디고 그리고 용산이 어디고 그리고 여야당 대표집은 어디고 이렇게 네. 물은 후에 이 부채 끝에 이제 뭐 기운을 모아서 다시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실은 뭐 어느 한쪽을 딱 지적해서 너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이 전체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저 콘서트가 그러니까 계엄 직후에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열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현장에 계셨을 때 그 발언 들으셨을 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사실 아주 찰나였는데요.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뒤에서 한 50대에서 70대 사이로 추정되는 남성 몇 분이 막 이렇게 뭔가 소리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외침이 잠깐 나왔어요. 예. 잠깐 나왔는데 그 다음 멘트로 넘어가면서 이제 길게 이어지진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우 평론가. 그런데 네. 이런 발언들 저희가 쭉 소개해 드렸지만 사실 나훈아 씨 그동안 사실 좌우 가릴 거 없이 정치권을 향해서 계속 쓴소리를 해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얼마 전에 콘서트에서도 예. 왼팔 오른팔 하면서 뭐 그런 그렇죠. 얘기도 있었고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심지어 뭐 한국, 일본 가서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일본에서 1996년도에 네. 오사카 콘서트를 하면서 독도는 우리 땅을 열창을 그랬군요. 했습니다. 예. 사실 독도는 우리 땅을 저희가 한국 서울의 노래방에서 열창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쵸. 일본 오사카의 공연 무대에서 이걸 한복판에서. 열창을 한다. 예, 네. 그것도 나훈아라는 어떤 대한민국 대표 가수가 예. 보통 어떤 강단이 아니면은 보통 담력이 아니면은 어떤 보통 진심이 아니면은 네. 좀 소화하기가 힘든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020년에 그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네. 그 콘서트 그 방송도 됐었죠. 예.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인데 여기에서 지금 저 그렇죠. 말인가요? 예. 여기서 보시면 역사책에서 국민 위해 목숨 건 왕이나 대통령 못 봤다. 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켰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소신 발언을 또 많이 이어온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가수로서의 자존심 또 대쪽 같은 성격을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다고 해요.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훈아는 땡땡땡의 초청을 단칼에 거절했다가 퀴즈가 되겠습니다. 땡땡땡의 초청을 대통령 아닐까요? 대통령의 초청을 했다. 예. 나훈아를 초청할 정도면 굉장히 좀 무게감 있으신 분이 되겠죠. 아, 그래요? 예, 정답은 예. 이건희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건희 회장, 예. 무슨 사연이죠? 예, 이제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요. 우리가 삼성 비자금을 이제 폭로했던 김영철 변호사의 이제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예. 보통 이제 그룹 단위에서 그 어떤 뭐 행사를 할 때 초청 가수를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직원들 행사에서도 초청 가수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그 나훈아 씨를 초청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초청하게 되면 두세 곡 정도 부르고 한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990년대 3천만 원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죠. 예. 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수 입장에서 보면 단기간에 거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죠. 더군다나 삼성이라는. 한데 나훈아 씨가 이거를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예. 대중적인 가수고 대중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지 특정인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예. 사람이 아니다. 네. 따라서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 티켓을 구입하십시오라고 거절을 했답니다. 네. 또 반대의 일화도 있습니다. 보통 199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가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네. 가수들이 이제 해외 공연들을 이제 나가기 시작할 때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서 공연한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구경도 좀 가고 싶고 그렇죠. 예. 해외 문물도 좀 보고 싶고 그런 거였었는데 네. 미국에서 초청이 왔는데 나훈아 씨가 자기는 그런 식으로 안 가겠다. 가수 대우를 해달라. 내 전용 방을 해주고 네. 전용 헬기 그다음에 내 보디가드 이런 걸 다 해달라고 했는데 의외로 상대방에서 그걸 또 받아줬어요. 그러면서 예. 앞으로 후배 가수들이 해외 나가서 공연을 할 때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맏형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대쪽 같은 성격을 또 엿볼 수 있는 일화이기도 한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표를 산 대중 앞에서만 공연을 하겠다 이게 나훈아 씨의 소신인 것 같은데 그만큼 아무래도 또 무대에 자신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번에 직접 은퇴 공연 다녀오셨죠?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다녀왔는데요. 이건희 회장에게도 이 표를 사지 않았을까 내가 무대를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게도 사실은 내 티켓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취재진에게 언론 홍보용 티켓을 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요즘 뭐 피켓팅이라고 하죠. 네. 피가 튀기는 이 티켓팅을 통해서 이 공연에 다녀왔는데요. 이 기차가 달리는 영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데뷔해인 67년부터 2024년까지 이 기차가 쭉 흘러가는데요. 네. 2시간 반 넘게 이 공연이 이어지는데 이래서 가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마다 이제 모든 노래마다 거의 옷을 다 갈아입어요. 사실 이 정도는 아이돌들도 체력적으로 힘들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무대 위에서 이제 칸막이 정도만 쳐놓고 빨리 옷을 갈아입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네. 저는 사실 보고 나서 이렇게 재밌는 걸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만 봤다고? 약간 이런 네. 배신감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는 네. 공연이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나훈아 씨 노래 잘하고 가창력 좋고 뭐 싱어송라이터인 거 다들 알죠. 예.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자로서 너무 놀랐었던 건 이 무대에서 저쪽 끝에 있는, 그러니까 비교적 뒤쪽에 있는 관객들이 네. 이 거리가 80에서 100m예요. 근데 무대 위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저 끝에 있는 관객들과도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예. 달려가서 이 보디가드들과 함께 달려가서 노래를 부르고 다시 무대로 달려오는데 네. 숨이 찰만도 하고 그렇죠. 예. 사실은 굉장히 음정과 박자가 무너질 만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이른이 넘은, 그러니까 여든이 가까운 나이가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네. 달려가면서도 노래를 이렇게 잘할 수도 그래요? 있구나. 예. 좀 깜짝 놀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의상 한 벌 갈아입는 것도 헉헉대는데 그런데 실제로 뭐 곡이 바뀔 때마다 갈아입는다고 하니 네. 체력이 어마어마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훈아 씨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은퇴 발표가 지난 2월에 소식이 알려졌어요. 당시 세계의 라이벌이죠. 남진 씨조차도 이걸 몰랐다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해요.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를 선언하셨더라고요. 진짜 했어요? 뭐 나는 기사-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 그쵸. 왜냐면 한참 이제 어. 할 나이잖아요. 네네. 매스컴에서 봤는데 네, 믿기지가 않아. 뭐가 잘못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지 어.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 개인적인 사정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네네. 자, 이민우 평론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해요. 왜 은퇴를 결심한 거죠? 네, 지금 이제 나훈아 씨의 직접 쓴 은퇴 편지가 예. 나오는데 이제 뭐 간략하게 한 줄로 줄인다면은 정상에 있을 때 내려오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거의 많은 우리나라의 거장으로 칭해지는 가수들이 이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거든요. 본인은 질질 끌고 가고 싶지 않다. 네. 가장 아름다울 때, 그러니까 박수 칠 때 떠난다는 얘기죠. 예. 그만두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은퇴하고 은퇴 번복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랜 결심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역시 그 경상도 사나이 어떤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끝낼 때는 한 방에 미리 고지하고 끝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다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기장 갈매기는 계속 날아야 한다. 은퇴는 국민 투표로 이제 누가 국민을 달래주냐. 그러니까 팬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팬들 지금 예. 플래카드를 보시지만 예. 기장갈매기 계속 날아야 하는데 은퇴는 국민 투표로. 사실 국민 투표로 누군가를 우리가 많이 뽑아는 봤지만 그렇죠. 국민 투표를 해서 은퇴를 은퇴. 해야 될지 말지 예.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농담 반이겠습니다만 나올 예. 정도로 팬분들의 아쉬움이 정말 크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은퇴하지 않고 계속 활동할 여력이 남아 있는 가수다라는 예. 것들을 결코 뭐 가요계 안팎에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결심을 내린 거죠. 팬들은 아직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안 되어 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수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나훈아 씨, 지금부터 가왕 나훈아 씨가 한국 대중음악계에 남긴 발자취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민우 평론가. 네. 사실 나훈아 씨 평소에 굉장히 지독한 연습벌레로 또 유명합니다. 네. 그런데 정작 가수가 되기 위해서 고생한 시간이 이게 1시간도 안 된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부산에 살 때 그 친구 따라서 그 예. 작곡가 선생님한테 갔다가 옆에서 곁다리로 노래를 좀 불러봤는데 네. 이 작곡가 분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아, 고등학생인데 이 노래가 완성된 그런 형태인데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오아시스 레코드라고 요즘으로 치면 뭐 하이브라든지 SM 정도에 비견되는 그런 예. 큰 음반사가 있습니다. 오아시스 레코드 사장을 불러서 이 친구 노래 좀 한번 들어보세요. 고등학생인데 지금 바로 스타성이 너무 강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엔 오아시스 레코드 한눈에 반한 거죠. 네. 이 목소리만 듣고 그래서 전격적으로 음반을 취입하게 되고 예. 바로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을 처음 배정받은 게 무슨 곡인가요? 처음 배정받은 게 뭐 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약속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네 곡을 취입을 거의 30분 만에 했다고 이제 나훈아 씨 본인의 예. 어떤 술회에 따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는 30분 만에 가능해요. 왜냐면은 후 보정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네. 음정을 디지털로 보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한 번 틀리면 계속 녹음을 해야 돼서 예. 한 곡을 녹음하는데도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불구하고 네 곡을 30분 만에 그래요. 해냈다라는 거는 대단하네요. 예. 말 그대로 천부, 하늘이 내려준 그런 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저희 이 노래가 나훈아의 천리길 이 노래인데 이게 데뷔곡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66년도 천리길 데뷔설이 예. 있고요. 이 데뷔 연도에 대해서 당시에는 좀 기록들이 많이 혼재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음반 취입한 그 해로 따진다면 68년이 된다 또는 69년이 된다 이런 설도 있고요. 네. 데뷔 곡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뭐 심지어 나훈아 씨 출생 연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의견이 그렇더라고요. 분분해요. 예. 사실 1947년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51년생이다. 만약에 51년생이 맞다라고 하면은 예. 어떻게 보면 조용필 씨가 50년생이기 때문에 네. 조용필 씨보다 동생이 되거든요. 예. 굉장히 좀 미스터리한 지점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또 나훈아 씨에 대한 흥미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의도적인 이미지 마케팅인 건가요? 아니면은 글쎄요, 그 당시에는 사실 많은 예. 분들이 아시겠지만 호정 늦게 올리고 이런 경우도 많았었고 예. 뭐 데뷔 연도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지금처럼 지금은 어떤 아티스트가 어떤 행보를 보였을 때 데뷔 일은 물론 데뷔 시간까지 나와요. 네. 몇 월 며칠 몇 시에 한 대 모여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켰다. 데뷔 몇 월 며칠 몇 시 이것까지 나오는데 예. 그 당시에는 좀 여러 가지로 이런 정보들이 정확하게 취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데뷔 초창기에 이 나훈아 씨 음악이 사실 알려진 거는 당시 초등학생들도 따라 부를 만큼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였다고 네. 취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당시에 이 대중을 사로잡은 비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일단 라이벌 남진 씨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남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미지가 금수저 집안의 늦둥이 혹은 세련된 도시남 이런 이미지였다면요. 네. 이 나훈아 씨는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훨씬 더 뭐랄까요?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골 남자 같은 네. 순박한 우직한 이런 예. 시골 총각 같은 느낌인데 야성미다. 약간 완전 정반대되는 매력이었어요. 그리고 노래 스타일도 극과 극이었는데요. 남진 씨 같은 경우는 빠른 템포의 노래였어요. 이번에 나훈아 씨가 이 서면으로 은퇴 소식을 알린 다음에 제가 나훈아 씨랑 남진 씨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렇군요. 예. 이 남진 씨가 나는 트로트라고 한정짓지 말고 팝이라고 얘기해달라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예. 이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음악 색깔이나 창법이 팝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뽕짝이다라고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만큼 네. 이 특유의 꺾는 창법으로 이 애잔한 이 트로트를 부르고 있었어요. 이 소재도 보면은 뭐 고향역이라던가 예. 고향으로 뭐 가는 배라던가 이 노래를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향수를 자극하는 노래가 나훈아 예. 씨가 아무래도 좀 더 많다 보니 좀 더 뭐랄까요 사람들에게 좀 대중적인 예. 좀 더 친근한 매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향수를 자극하는 트로트 창법과 애잔함이 그렇죠. 무기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미훈 평론가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네, 역시 한국 가요사를 돌아볼 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바로 1960년대, 70년대 이 나훈아 씨, 예. 남진 씨가 형성했던 라이벌 구도입니다. 최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남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귀공자 스타일, 물론 이분도 상경한 분이지만은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를 표방을 했었어요. 예. 하지만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시골의 사나이 같은 느낌. 네, 이 비하가 아닙니다. 굉장히 한국적이면서도 친숙한. 쾌남, 호남 형의 그런 스타일, 예. 이런 스타일로서 나훈아 씨, 남진 씨 라이벌 구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이른 K-팝 팬덤 예. 이것들의 어떤 초창기의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나 60년대, 70년대는 한강의 기적으로 이제 대변되는 네. 그 한국 고도 경제개발기였었잖아요. 예. 이 한강의 기적이지 사실 영산강의 기적이나 낙동강의 기적, 금강의 기적이 아닙니다. 한강 위역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고 거기에서 고독과 어떤 향수와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이런 예. 부분들을 나훈아 씨가 정확하게 짚어서 단순하게 부드럽게만 풀어낸 게 아니고 예. 어떨 때는 호통치듯이, 어떨 때는 통곡하듯이, 어떨 때는 호소하듯이 예. 특유의 능수논란한 창법으로 완전히 그 대한민국 국민들을 좀 휘어잡았다. 예. 이런 측면에서 불세출의 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공통점은 대한민국 대중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었다로 귀결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데뷔와 동시에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나훈아 씨가 근데 정작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인정을 또 받지 못했다고 해요.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예,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집안사일 예. 수 있겠는데요. 나훈아 아버님께서 가수를 못하게 하려고 한 일입니다. 가수를 못하게 하려고? 예, 어떻게 한 일인데 그래요. 제가 아버지라면 용돈을 끊지 않았을까요? 예. 아닌가요? 용돈을 끊었다는 방법이 되겠네요. 예. 제 아들한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나훈아 아버님께서 이제 가수를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은 예. 병원에 강제 입원을 아이고, 시켰던 그래요? 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앞서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이제 오아시스 사장이 네. 부산에 있는 아버지를 뵈러 가자. 그래서 이제 승용차에다가 쌀 한 가마니 하고 50만 원을 봉투에 넣었답니다. 예. 근데 이 5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당시에 구민주택이 한 20만 원 정도 할 테니까 대략 한 집 두 채가 넘는 이런 그러네요. 거금을 예. 들고 아버님을 찾아뵈서 당신의 아들을 가수를 시켜달라 이렇게 예.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강하게 반대를 해서 다 가지고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이제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라고 하네요. 근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그러니까 안색이 별로 안 좋아서 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댔겠죠. 어쨌든 뭐 병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폐가 안 좋았었대요. 입원을 하고 보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그걸 치료를 하고 그렇지만 끝끝내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용서를 좀 못했다라고 나훈아 씨는 2020년에 밝혔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아버님 산소는 이천에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내려가서 크게 한번 울면서 아버님을 예. 달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계속해서 가수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건데
이 외길 인생을 걸어오시면서 남긴 히트곡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연간 최소 저작권료가 6억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입니다. 6억이요? 예. 추측입니다. 예. 추측도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사실은 히트곡도 굉장히 많고 네. 싱어송라이터로서 직접 쓴 곡도 굉장히 많은데요. 콘서트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세계 가수 중에서 내가 히트곡이 제일 많다. 예. 자기가 작사 작곡하고 만든 노래가 내가 제일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1966년에 천리길로 데뷔를 해서 58년 동안 노래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사이에 발표한 곡만 놀라지 마세요. 2,600곡에 달하고요. 2,600곡이요? 네. 와, 예. 그 중에서도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만 800여 곡, 거의 뭐 1,000여 곡이 다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히트곡들 정말 제목만 들으면 사실 초반에 이 노래가 다 나오는 노래들이에요. 예. 뭐 18세 순이 갈무리 울긴 외로 무시로 그냥 제목만 들어도 노래가 탁 나오는 곡들이잖아요. 네. 이렇게 알만한 히트곡만 150여 곡이 넘는다고 하니 아까 뭐 제가 얼핏 말씀을 드린 연 저작권료가 6억에 달한다. 이런 추측이 이제 연예계에서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렇군요. 거죠. 예. 지금 히데이 또 히트곡의 잡초 저희가 들려드리고 있는데 이 노래뿐만이 아니라 아까 2,600곡에 달한다고 하니 굉장히 또 많은 히트곡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이 가수의 꿈을 파는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대중들에게 위로가 돼준 이 나훈아 씨에 대해서 그런데 정작 본인은 또 화려한 인기만큼이나 숱한 풍문 여러 가지 사건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재기에 성공하면서 명실공히 한국의 음악계의 전설임을 입증을 해왔다고 하는데 그럼 음악의 결정적인 순간들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순간들이 뜨는데 지금 사진이 하나 뜨네요. 네. 지금 무슨 사진이죠? 이게 딱 봐도 어딘가에 그 크게 예. 다친 이 나훈아 씨의 사진인데요. 1972년도에 이른바 사이다병 피습 사건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하려면요. 가수 남진 씨 그리고 나훈아 씨 이 라이벌 구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70년대부터 시작한 이 대중음악계의 이 라이벌 구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팬들끼리도 사실 이 90년대나 이제 자리 잡은 듯한 이 정말 열화와 같은 우리 편이 이겨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네. 나훈아가 최고다, 남진이 최고다 이런 여성 팬들의 이 인기 싸움이 대단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던 중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72년도입니다. 이 나훈아 씨가 어떤 무대에 서게 됐었어요. 쇼스타 페스티벌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둘째 날 마지막 순서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앙코르 곡을 부르는데 그때 히트곡 찻집의 고독을 부르던 중이었어요. 근데 네. 이때 무대에 괴한이 난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악수를 청하는 척하면서 깨진 사이다병으로 나훈아 씨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얼마나 많이 다쳤냐면 왼쪽 뺨을 찔렸는데 무려 70바늘을 꿰맬 정도로 네. 대중 가수인데 얼굴을 다쳤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인데 얼굴을 다쳤다. 예. 이것은 노래가 나올 때도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정말 이 대중음악계에서는 사실 무대 위에서 가수가 피습당한 첫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이 붙잡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 범인, 그러니까 잡히고 나서요. 예. 배후로 남진 씨를 지목한 거예요. 이 때문에 남진 씨가 특수부대 조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그럼 진짜 남진 씨가 배우인 거예요? 글쎄 이제 남진 씨가 예전에 인터뷰에서 했던 진술을 보면요, 그러니까 용의자죠, 범인이죠. 이분이 예. 본인 집에 먼저 왔었다. 그러니까 남진 씨 집에 먼저 무단 침입을 해서 금품을 요구를 했다. 네. 그래서 저항을 하니까 그럼 내가 나훈아를 칠 테니까 그러면 돈 주겠냐. 예. 이런 얘기를 해서 남진 씨는 이제 화들짝 놀라서 그러지 마라. 나무라면서 5만 원을 건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일로 해서 말씀하셨듯이 대검 특수부 조사까지 아이고, 남진 씨가 예.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은퇴설까지 또 돌았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근데 좌절하지 않고 또 음악에 매진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1972년 예. 그 당시에 고향역이라는 곡, 아직까지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네. 그런 곡인데 고향역을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나훈아 씨가 이제 재기를 하게 됩니다. 이 고향역이라는 곡은 원래는 다른 제목으로, 그러니까 차창의 어린 모습이라는 곡으로 이미 2년여 전에 예. 발표가 됐었던 곡이었어요. 그런데
이 즈음에 이 나훈아 씨가 소속사를 옮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하이브에서 SM으로 옮기는데 아, 예. 오아시스에서 지구 레코드라는 곳으로 옮기는데 예. 이 옮겨서 새로운 곡을 타이틀곡으로 네. 내세워서 녹슬은 기찻길로 이제 나가니까 오아시스에서 반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나훈아의 묻힌 곡 중에서 제일 좋은 곡 뭐냐? 이 차창의 어린 모습이다 예. 라고 해서 이 곡을 가사를 좀 수정을 해서 고향역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또 고향역이라는 노래의 탄생에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는 몰랐네요. 네. 그런데 또 그러면 바로 결정적 순간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결정적 순간 희대의 기자회견 이게 뜨네요. 근데 사실 저 기자회견 모르시는 분 대부분 없을 텐데 이 분노의 기자회견 당시 어떻게 기억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자리에 있으셨어요? 있었는데 네. 예. 이 단상에 올라가 있는 지금 모습 나오시죠? 단상에 예. 올라가서 지금 보면 허리춤이 좀 느슨하게 풀어져 있습니다. 제가 신체의 손설이 그때 있었죠. 예. 제가 한번 벗어봐야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지금 순간을 보고 계신 거고요. 이 순간에 정말 기자분들이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다 꽁꽁 얼어붙었어요. 왜냐하면 뒤쪽에 뭐 YTN 비롯해서 여러 예. 생중계 카메라들이 포진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 생중계 상황에서 실제로 저런 행동이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요. 충격적이었었던 기자회견이었어요. 아이고. 그런데 사실 기자회견 이후에 긴 칩거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상당히 긴 칩거, 뭐 10년 가까이 칩거를 했고요. 네. 그 기간 동안에 나훈아 씨를 많이 그 기다리는 그 어떤 그 움직임들도 있었고 예. 나훈아 씨가 과연 이대로 은퇴할 것인가 은퇴설까지도 돌았습니다. 예. 하지만 나훈아 씨는 10여 년의 침묵 끝에 결국에는 이제 돌아오게 되고 지금까지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나훈아 3.0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죠. 그랬군요. 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결정적 순간이 뭔가 있을지 살펴볼까요? 네. 기자회견 이후에 또 결정적 순간은 테스형 신드롬이라고 뜨네요. 테스형 이게 사실 가장 최근에 또 발표했던 노래 중에 하나죠? 예, 70대 중반에 발표한 신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 나훈아 씨가 신곡을 발표했다라는 것에 일단 첫 번째 놀랐고요. 예. 두 번째 노래가 갖고 있는 그 함의성, 가사, 그다음에 당시 2020년이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했었던 시기인데 네. 노래를 통한 마음의 위로, 그다음에 철학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12년 만에 방송 출연이었고요. 예. 따라서 유튜브 조회수가 3천만이 넘었고요. 순간 그래요? 시청률이 팁인데 당시에 유튜브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40%가 넘었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네. 신드롬을 좀 보였고요. 댓글 같은 것들도 보면 전 세대들을 아우르는 그러한 댓글들을 여기 달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 20대 중반인데 나이랑 상관없이 너무 매력적이다. 이런 댓글들이 달렸고요. 예. 지금 내 나이 33인데 나훈아 노래에 빠질 줄은 32살까지는 몰랐다. 라는 그래요? 그런 댓글들이 네. 있었고요. 테스형 세상은 왜 이래? 이 한 소절이 현 시대와 너무나도 공감되는 세상이 되었네요.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최근 노래이기 때문에 저 노래들을 각자의 생각으로, 각자의 해석으로 다 깊게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으로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또 노래로 국민들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나훈아 씨. 그런데 이미일 평론가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본인은 노래 부르는 걸 싫어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분들이 예. 정말 천재형 중에 가끔 등장하는 마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글 쓰는 걸 싫어했는데 기자와 평론가가 된 것과 예. 굉장히 좀 동병상련을 느끼는데요. 노래에 대해서 워낙에 천부적.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때 그냥 친구 예. 따라가서 노래 몇 소절 불러봤다가 오아시스 레코드 사장까지 강제 소환을 하게 만드는 네. 이런 정도의 어떤 그 타고난 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렸을 때는 사실 부친께서 아까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학교 성적도 좋았고 머리가 비상했기 때문에 네. 뭐 검사, 판사, 의사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예. 했었어요. 그래서 이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굉장한 연습벌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완벽주의자고요. 그렇지만은 다시 태어나면 절대 노래를 안 한다. 라고 할 정도로 한편으로는 굉장한 스타덤에 대한 어떤 부담감과 그리고 연예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예.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호소했고 콘서트에서도 여러 번 이것들을 밝혔고 이번에서 마지막 콘서트에서도 이런 것들 내려놓고 저작거리에 나가서 막걸리 한잔 하고 싶다 이런 얘기 또 했었죠. 그렇군요. 오늘은요 마지막이어서 또
나훈아 씨의 은퇴 관련 소식을 짚어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퀴즈 대신에 한 줄 평을 좀 짧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차영지 평론가부터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 예. 어떻게 나훈아는 땡땡이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나훈아는 위로다라고 저는 한 줄 평을 했습니다. 예. 1960년대부터 우리 국민들과 같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시대의 국민들을 많이 위로를 해줬고요. 또 나훈아는 별명이 또 하나 있죠. 저녁 때 우리가 또 너훈아라는 또 분까지 만들어내면서 모든 시간대에 우리를 위로해줬던 분이다.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나훈아는 사내다라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예. 기사에는 썼는데 아마 방송에는 최초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콘서트에 갔는데 이 은퇴 이유에 대해서 연기자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배역이 있지만 예. 가수 같은 경우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노래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게 핑계가 먹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 그만두는 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그만두는 이유까지 아주 사내다운 나훈아 씨였습니다. 네, 이민희 평론가. 저는 장르는 트로트, 태도는 힙합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한 힙합 가수도 못할 법한 언행을 굉장히 거침없이 예. 구사한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좋든 싫든 뭐 힙합이라고 해서 뭐 그냥 멋있다고라고만 포장하는 건 아니고요. 거침없이 자기 길을 가다가 그 길마저 끝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세 분의 평가를 모아서 저희 지식 배터리 80에서 100%로 충전시켰습니다. 자, 몰랐던 이야기도 오늘은 가왕 나훈아의 음악 인생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